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지금 확진자 수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규제를 더 강화한 거죠.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오히려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이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안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 노동 시장에도 이게 적용되었죠.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이 사람을 자르는 일자리를 이제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노동 수요가 주니까 결국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기술, 노동, 자본인데 노동이 주니까 상호 보완적인 이제 자본도,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면 거기에 맞는 뭐 건물이라든가 기계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줄고 생산이 주니까 또 이 소비가 줄게 되는 정반대 현상이 나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소비가 이제 소득이 느니까 소비를 늘릴 것이고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일자리가 는다 그랬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나고도 있죠.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혼자 하는 자영업자로 전략함으로써 이 밸런스가, 자영업자의 밸런스가 크게 깨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민 물가,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그 올린 만큼을 음식에다가 이 정가해서 이 서민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김밥이라든가 설렁탕이라든가 이런 가격, 그 다음에 뭐 이발소, 이발 가격, 저 얘의 경우만 해도 이발 가격이 7,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이 최저임금 오름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이 최저임금 급상승,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여러 개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일환이 될 수 있는 이 직장인의 대출의 연체율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써야 될 것은 많은데 이 들어오는 소득은 이제 적으니까 결국은 내가 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받은 것을 제가 제대로 갚지를 못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고 내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연체율이 급증하는데 또 문제는 이 연체율이 이 청년층하고 이 노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청년층의 대출 연체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세 이하 직장인, 즉 청년층 직장인이죠. 청년 직장인의 은행 대출 연체율을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대출 차주수 기준입니다. 즉 29세 이하 직장인 중에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 중에서 연체한 사람,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반대 현상이 나왔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의 경우 이렇게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98이었는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1.71로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세 이하 직장인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이제 하락하게 됐는데 그 원인은 그 29세 이하 직장인 중에 신용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제2금융권, 즉 비은행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렇게 오히려 연체율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세 이하 직장인 비은행, 제2금융권이죠. 대출 연체율을 보면은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말에 2.78%였는데 2019년 12월 말에는 무려 3.08%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노년층의 대출 연체율을 좀 살펴보겠는데, 그에 앞서서 이 노령층의 현재 일자리 상황을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취업자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그 실제 사람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1000명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이제 전 연령에 대한 것이고 빨간색이 60세 이상 이제 고령층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정부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도에 16.4% 올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이 사업주에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사람을 이제 자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8월 달에 그 전년 대비해서 2017년 8월 달 대비해서 늘어나는 취업자 수가 이게 무려 3,00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이게 통상적으로 20만 명, 30만 명이 나오는데 2018년도 8월 달에 이 3,000명까지 거의 제로까지 이게 확 내려갔죠. 그러니까 대형 고용 참사가 발생했죠. 고용 참사가 발생하니까 정부에는 다급한 나머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갖고 이 고용 참사를 봉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 8월 이후에 전체 전 연령의 전월 대비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늘어나는 그 취업자 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쭉 증가합니다. 이 증가하는 게 바로 60세 이상의 그 빨간색 60세 이상의 이 증가량과 같이 이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 이 고용 참사를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갖고 이 봉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60세 이상의 단기 일자리가 이 현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60세 이상, 즉 노령층의 일자리를 이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 주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 이제 대출 연체율 같은 거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 일자리,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상황은 악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 60세 이상 노령층의 이런 은행 대출 또는 비은행 대출의 연체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60대 직장인 은행 대출 연체율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에 크게 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1.16이던 것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28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0대 이상의 그 비은행권, 제2은행권이죠. 이게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신용카드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보험사, 증권사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죠. 이런 제2은행권, 이 제2은행권에는 이제 이 금리가 높죠. 왜 금리가 높으면은 잘 안 갚는 그 연체율이 은행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금리가 높을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서의 60대가 대출받은 그것에 대한 연체율을 보시면은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2.93입니다. 자, 절대 수치가 보시면 은행권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3.16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0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직장인입니다. 70대 직장인 이제 은행 대출 연체율을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2018년 이후에 엄청나게 19년도에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0.95였는데 뭐 2018년도까지도 조금 올랐습니다. 1%까지 올랐다가 2019년도에 크게 올라서 12년도 말에 2019년 12월 말에 보면은 1.24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70대 직장인입니다. 70대 직장인의 비은행 대출 연체율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19년도에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6월 말에 2.25였는데 2019년도 12월 말에 2.63으로 이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앞에서는 이제 청년층의 경우 29세 이하 직장인의 경우에 은행 연체율은 이제 하락한 것이 이 비은행권으로 이제 신용 불량한 청년층 직장인이 이동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 60대라든가 70대에는 은행 대출 연체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비은행권으로 60대, 70대에 어떤 직장인의 신용 불량자들이 비은행권으로 이제 이동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이 경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워낙 이제 단기 일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권에서도 이제 연체하는 게 이 노령층에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노령층은 높고, 그 다음에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높다.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양쪽 다 안 좋은 거죠. 이게 참 노령층에 점점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이제 크게 올렸죠. 2018년도와 19년도에 두 자릿수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죠. 고용 참사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뭐 라면, 짜장면, 뭐 만두, 그 다음에 뭐 설렁탕, 그 다음에 뭐 이발 가격, 그 다음에 이 교통비도 많이 올랐죠. 이 택시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외버스 요금도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엄청 낮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서민 물가가 올랐다고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약 460개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서 그것을 공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수요는 주는 거죠. 수요가 주니까 이 가격, 즉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공산품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공산품 가격이 하락은 많이 했지만 이 서민 물가는 올랐죠. 그래서 이 460개 품목을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청년층 직장인, 그 다음에 고령층 직장인, 이 고령층 직장인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지만은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음식 물가, 그 다음에 뭐 교통 물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년층 직장인, 그 다음에 노령층 직장인들의 이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이 여러 가지로 발생되는데, 오늘은 이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